것도 저는 중요한 그 쟁점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미디어 아트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바로 퓨처랩이거든요. 그래서 퓨처랩에서 발명한 새로운 아이템들이요, 바로 이 메인 갤러리로 와서 전시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인터랙티비티의 그런 그 발명품들이 여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딥스페이스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 딥스페이스는 이게 3D 영상 체험을 하는 그런 곳으로 굉장히 대중들한테 인기가 좋은 곳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여러 가지 그 테마별로 그 컬렉션들을 전시하는 그런 전시 공간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뭐 인간의 두뇌에 대한 거, 그다음에 로봇에 대한 것, 이게 이제 메인 갤러리에 있는 그런 거. 그다음에 여기 펑키 픽셀이라고 해서 이 경우는 굉장히 이게 엔터테인먼트적인 그런 인터랙티브한 그 프로그램. 여기가 이제 이 3D 체험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전체 큰 공간에 가면은 공간 전체가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체험 공간, 이게 바로 여기에 있는 그런 딥스페이스의 그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상 인터랙티브한 이야기라든가 뭐 다양한 그 주제를 가지고 있고, 특히 이런 경우는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쇼케이스가 있어서 아까 얘기한 퓨처랩의 그 다양한 그거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처럼요, 그러니까 미디어 아티스트와 예술 공학적인 그런 만남을 하는 것을 프로젝트로 이제 기업이 돼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물을 이제 쇼케이스에서 하는데, 제가 가서 놀랬지만 일본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트프라스컴이라고 해서 예술가, 제작자, 기술자들이 다양한 그 컨텐츠를 마련하는 이런 그 플랫폼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박물관에는 키네틱 아트 전시 체험을 한 전시인데요. 요게 이제 그 역사적으로 이게 완전히 이제 이들이 이제 소장한 작품들인데요. 자장의 원리라든가 그다음에 중력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룬 그런 실험물들이 컬렉션으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스카이 라운지이고요. 그래서 그 아래로 이렇게 다 단일부강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의 사례 속에서 그렇다면 이제 한국의 과학관 발전을 위한 쟁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근데 저는 이제 과학관을 지금 많이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 과학관을 만들에 있어서 이 플래닝 작업이 저는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제가 이제 전시기획 쪽을 일을 하다 보니까 과학관의 전시기획을 맡은 업체들이 저한테 자문을 구하러 많이 와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게 어떤 업체가 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전시기획 자체가 과학사를 하신 분, 또 과학이 너무 영역이 많아가지고 이게 종합과학관이 되다 보면은 어떤 분야를 하는지도 굉장히 애매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지역의 과학관이 다 종합과학관으로 갈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나름대로의 지역별 특성 속에서 어떤 분야를 할 것인지도 논의가 되고, 전시기획에서도 그 지식을 어떻게 그 전시로 표준화하느냐라는 작업하고, 그것을 다시 어떻게 전시 기법으로 연결해서 그것을 다시 또 이렇게 검증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이 이게 그 업체가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전에 있는 다른 전시 기법을 거의 이렇게 중복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 과학관에서 경쟁력 있는 전시장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냐라는 질문을 저는 좀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기획 단계부터 해서 준비 단계, 건립 단계, 개관 단계별로 이 총체적인 단계적으로 어떤 그 플래닝이 엄밀하게 짜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과학관이 다 똑같이 말고 각각의 미션과 비전 속에서 성격과 방향을 정하는 최소한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이 전시기획과 디자인에 대한 선행 작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전시 발주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과학관 유형의 확립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들 이렇게 종합형으로 가기보다는 주제와 규모를 굉장히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산업기술과학박물관 또는 과학자기념관, 과학자기념관도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 사례에서 빠뜨렸지만 사실 제가 또 좋아하는 박물관이 그 장앙리 파브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곤충의 대가죠. 그래서 앙리 파브르의 생가가 그 프랑스 남부에 있어요. 근데 그 생가를 박물관으로 만들고 생가 바로 옆에 곤충 테마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시골이어서 제가 몽펠리에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서 자동차를 렌트를 해서 3시간을 갔는데요. 그 장 앙리 파브르의 생가가 있는 그 동네는 인구가 몇 명이냐면 300명이에요. 그런데 그 300명밖에 안 되는 곳에 프랑스 정부가 어마어마한 그 곤충 테마 박물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박물관 가본 중에서 가장 주민이 작은 숫자가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생가 자체는 박물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랬던 게 그 박물관을 가면은 그 도시 전체가 앙리 파브르가 이렇게 다니던 흔적대로 그게 교육 코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42유로를 내면 45유로인가 그 정도를 내면 투어를 해줘요. 그래서 저희는 기꺼이 그 돈을 내고 그 투어를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앙리 파브르가 이렇게 다니면서 곤충을 이렇게 관찰하고 조사하고 연구했던 그 마을 전체를 이렇게 돌아다니게 돼 있는 그런 코스고요. 그리고 그것을 담당한 사람은 내가 뭘 전공했냐고 했더니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이고요, 박사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의 아티스트 같았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 교육 프로그램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바로 옆에 이제 그 굉장히 큰 그 테마 박물관으로 해서 그 전시기법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게 돼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원하시면 제가 그 사진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테마 박물관에 가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그 프랑스의 완전 시골에 있는 거라서 처음에 인포메이션 센터 가가지고 제가 그냥 갑자기 가가지고 사실은 내가 이게 안양에 곤충박물관 만든다고 그래서 제가 사실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관에서 좀 누구를 만나고 싶다 그랬더니 관장님 만나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장님하고 사전 연락을 못하고 예약도 못했다 그랬다. 괜찮다고. 그런데 그날이 토요일이었거든요. 근데 관장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진짜. 근데 관장님이 막 사람이 너무 좋고 저희를 너무 반겨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토요일이 돼도 갈 데가 없대요. 그래서 그냥 박물관에 와 있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한국 사람이 최초로 왔다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또 저희는 이제 불어를 하고 저희 남편도 같이 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어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즐거워서 이 사람이 안 가요. 저희랑 계속 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비행기 타기 직전까지 계속 수다 떨고 차도 마시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테마파크의 그 어린이 체험관까지 전부 다 자기가 다 안내해주고 이렇게 갔었는데 1년에 연 관람객이 얼마냐 그랬더니 12만 명이래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인구 300명 되는 곳에 그 테마파크에 연 12만 명 오면 무지 많이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를 위해서 도로를 다 뚫었어요, 프랑스 정부가. 그래서 거기 미에라고 그 세계에서 제일 높은 다리가 거기가 지어진 데를 거기를 지나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 경관도 아름다운 데서 이렇게 가게 됐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경험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연사박물관, 동물원, 수족관, 에코뮤제. 에코뮤제도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에코뮤제는 환경 그 자체가 하나의 뮤제로 돼서 거기는 체험과 그 다음에 환경 자체를 보존하는 그런 개념이어서 오히려 에코뮤제 같은 것도 저는 눈여겨볼 만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전시기획력을 확보해서 전문 인력 양성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저는 이제 아무래도 박물관 쪽은 문화부 쪽이잖아요. 그러면은 박물관 미술관 지능법이 있지만 과학관은 과학관 특별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관 육성 특별법에 의해서 또 제가 알기로는 이 전문 기획자를 키워내기 위한 교육기관도 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필요한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저는 이럴 필요가 없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과학교육을 참 잘 받으면은요. 누구나 전시기획자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학교육을 어떻게 받느냐. 과학교육을
굉장히 저는 과학자야말로 가장 통합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고 과학자는 예술가이고 예술가가 과학자이고 이런 식의 컨셉 속에서 우리가 과학 교육을 받는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오히려 과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기획자로 크는 것보다는 과학 교육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풍부하게 한 다음에 기존의 전시기획자랑 협업하는 방식이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전시기획자들이 있어요. 기존의 전시기획자들이 과학교육을 해서 전시를 위해서 과학교육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키우는 게 저는 더 필요하다는, 그래서 기획자하고 적절하게 협업을 한다면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시기획도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단기간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모든 박물관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문화부에서 전국 지역의 박물관 실태조사를 맡아서 전라도를 갔는데 정말 지역의 박물관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이따 뭐 지역과학관도 말씀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일단은 너무나 전문 인력에 대한 인식도 없고, 그리고 활성화에 대한 의지도 없고, 정말 심각한 그 박물관들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이제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지역의 그 과학관들이 어떻게 전문 인력에 대한 존중하는 의식을 갖느냐, 그리고 그 전문 인력들이 적절한 그 노동 여건 속에서, 안정적인 여건 속에서 기획도 하고 교육 프로그램 하면서 이걸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을 조성해 주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 관련 축제를 병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테면은 아까 그 아르스 엘렉트로니카 센터는 아르스 엘렉트로니카 페스티벌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알려진 것처럼, 뭐 일테면 뭐 리옹 같은 경우도, 그 리옹은 이제 영화를 발명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화를 발명한 사람이 리옹 사람이죠. 그래서 리옹 시는 스스로 자기 도시를 영화 발명의 도시라고 생각을 해서 빛축제나 이 미디어 아트로 뭐 유네스코 창의 도시도 지정을 받은 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빛축제 같은 것을 영화 발명이라는 그거와 그 축제를 같이 병행을 한다든가, 뭐 청주 같은 경우는 고인세 박물관이 직지 축제, 그러니까 이거는 금속활자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아무리 봐도 과학관은 교육 효과가 너무 높기 때문에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굉장히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전문인에 대한 지원 체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관 그러면은 완전히 막 애들만 오고, 뭐 일테면 독립기념관 그러면은 맨날 할머니 할아버지만 오고, 뭐 이게 그리고 실제로 독립기념 연구자들은 거리를 멀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과학관이라면은 지식 생산의 거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거기를 굉장히 많이 찾아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과학관이 이 R&D 기능을 갖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과학관에 전문 과학인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그 유도적인 장치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관 속에서 굉장히 많은 전문인의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그리고는 결국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제가 이제 또 자문을 한 데는 그 어디냐, 그 뭐죠? 그 우주항공박물관 있는 데가 어디죠? 예, 고흥에 거기가 뭐죠? 무슨 섬이죠? 외나로도인가 뭐. 예. 근데 이제 거기는 정말 오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여수공항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시 차를 타고 정말 포장되지도 않은 길을 가다 보면은 동네에서 전부 다 그 여관 이름도 우주여관이고, 뭐 식당 이름도 우주항공 뭐 식당이고, 뭐 굉장히 지역이 그것이 생김으로써 이제 지역 활성화에 기대를 했는데, 뭐 꼭 적절한 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과학관인이 있음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도 확실히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